자,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좀 재미있는 걸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뒤태가 이쁘긴 하지만 잠깐 돌아서 저쪽 카메라 쪽을 바라봐 주시면 제가 잠깐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냥 뒤돌면 돼요? 네네네. 뭘 하는지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. 아, 보면 안 돼요? 네네네. 자,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뒤돌아 주시기 바랍니다. 안 돌면 안 되나요? 네, 돌아주세요. 제가 여기 앞에 4잔의 위스키를 따라 놨거든요. 네, 이게 어떤 위스키인지 한번 블라인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 다른 거예요? 같은 그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맛을 보시고 힌트도 없이 그냥 네네네. 갑자기 그냥 일단은 한번 드셔보십시오. 일단 근데 글라스가 각각 좀 다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술이 이게 4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2개만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? 아닥하시고 빨리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너무 뭔가 색깔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색깔은 사실 같은 위스키예요. 같은 위스키인데 이 잔에 따라서 사실 풍미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. 이 위스키가 어떤 종류의 위스키인지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고 좀 느끼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근데 확실히 이렇게 향을 순서대로 맡아봤는데 이걸로 향을 딱 맡으니까 처음에 코를 팍 찌르긴 하네요. 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이 넓은 잔들이 확 올라오네요. 얘는 향이 잘 안 느껴지네.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이제 이런 잔으로 전 향을 맡으니까 이 향이 우선은 단발적이었다. 이 코를 댈 때부터 이미 그냥 딱 하나의 노즈가 더 크게 올라오는 느낌? 근데 반면에 이제 요 두 잔은 그래도 요 모양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됐을 때 그래도 한 초중 정도가 느껴지는 초반, 중반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면 얘는 더 길게 올라오네요. 더 많은 향이 올라오는 느낌이 나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이걸로 향을 맡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얘 캐릭터가 좀 느껴졌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얘로 오니까 향이 거의 잘 안 느껴지고 사실 이 글라스를 스니프터 글라스라고 해요. 네, 그러니까 볼룬 글라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브랜디나 꼬냑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하는데 보면은 위쪽이랑 아래쪽에서 맡는 향이 달라요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위쪽에서 맡으면은 피트 향들이 좀 더 올라오고요. 밑에서는 조금 더 트로피컬한 과일 같은 뉘앙스들이 그러니까 좀 더 올라온다. 그러니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이 글라스에 따라서 어떤 담겨져 있는 술의 어떤 풍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. 같은 술을 이게 4잔의 다른 종류의 잔에다가 따랐을 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잔에 따라서 이 위스키에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위스키의 풍미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위스키라는 게 향이 되게 중요한 술이잖아요. 그러니까 위스키는 향으로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 많은 술들이 향이 중요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걸 느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코로나 걸리셨을 때 그때는 이제 향이 잘 안 나니까 이런 위스키를 먹으면은 다 알코올 맛만 나니까 막 아무리 좋은 걸 마셔도 이게 맛이 없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잔이라는 거는 사실 향이나 뭐 맛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뭔가 이 바이브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사실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이게 그 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장소에서 위스키를 즐기냐에 따라서도 이 잔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3명이서 그냥 뭐 흔히 알고 있는 몰트바라든지 위스키를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바가 아니라 만약에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장을 갔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실 이런 잔들을 가져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 보면 위스키를 이런 아마 샷잔 아니면은 플라스틱 글라스 이런 데 즐기실 거예요.
예. 근데 만약에 그 술이 뭐 맥켈란 25년, 예. 뭐 발렌타인 30년 이런 고숙성의 향이 굉장히 풍부한 위스키라고 했을 때 그걸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?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빨리 어떤 위스키인지 한번 맞춰보시죠. 근데 이제 이게 뭐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뭐 법원, 아예 법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위스키일 수도 있고. 그럼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봐버렸거든요. 뭐 어떤 걸 봤어요? 아니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 백바에 한 명은 역시 추리력이 좋구나. 그러니까 어때요? 그냥 고든 맥페일 중에 어떤 한 증류소의 제품일 것 같고. 근데 또 저의 어떤 추리를 해봤을 때 저 위에 보시면은 보라색, 초록색, 보라색, 회색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정돈이 돼 있는 거겠죠. 근데 왼쪽 두 개는 초록색이에요. 와렌 잭슨, 버번 캐스크고. 다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. 쿠릴라라고 하는 증류소의 위스키 원액인데 굉장히 스모키한 풍미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향만 딱 맡아보셔도 이게 어떤 위스키인지 대충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, 이런 잔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스모키한 풍미가 직관적으로 빡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생각보다 스모키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시는 술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홍콩에 그 게스트 바텐딩 하러 갔을 때, 네, 같이 이렇게 막 술을 먹다가 거기에 이제 오너분이 너 와봐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. 근데 이렇게 샷잔에 뭘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쫙 먹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. 그러고 나서 모르고 이제 계속 막 술 많이 먹잖아요. 가서 그 사람들 인사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그게 루이 13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잔이 사실 중요해요. 뭔가 이게 샷잔에 나오면 뭔가 당연히 뭔가 그렇게 고가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을 편히 마실 수 있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. 맞아요. 조금 저가의 위스키를 마실 때 보통 이런 샷 글라스로 이렇게 털어 마시듯이 마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면 사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향이나 풍미를 제대로 즐긴다기보다는 조금 빨리 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잔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 세 번째 있는 요 리델 베리타스 글라스랑 이 글렌캐런 글라스를 사실 비슷한 용도잖아요. 근데 이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? 스템. 스텝? 그렇죠. 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발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위스키의 체온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영향을 덜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템이 있는 거고, 이렇게 스템이 없는 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직접적으로 글라스에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온이 조금 전달이 돼서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피어오를 수 있게끔 하는 용도도 있기는 있어요. 이 잔의 어떤 쉐입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글렌캐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잔이 이렇게 일자로 뽑아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음료를 딱 마셨을 때 이 위스키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혀에 닿는 부위가 이 글라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튤립 모양으로 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료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어요. 주전자도 보시면 아마 우리가 그냥 라면에 따라 먹는 주전자하고 약간 커피 드립할 때 주전자 보면 입구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. 휘어 있단 말이에요. 요것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따를 때 더 미세하게 좀 섬세하게 혀에 이제 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스니프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아마 바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그 락글라스에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잔을 좀 데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, 그런 이유도 이런 스니프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껴가지고 체온을 좀 전달해서 향을 좀 더 피어오르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드시잖아요. 그런 차이들이 다 이 잔마다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글라스를 보통 브랜디나 꼬냑에 많이 쓰는 이유도, 그러니까 어쨌든 그 브랜디나 꼬냑은 과일로 만드니까 향이 되게 풍부하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봤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, 확실히 여기다가 뭐 꼬냑 같은 걸 마시면은 차이가 좀 나기는 많이 나요. 그래서
근데 이런 글라스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술을 따르고 너무 코를 확 하면은 알코올이 확 찔러서 코가 살짝 마비되거든요.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즐기실 때는 이 입구 근처로 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향이 느껴져요. 그럼 그 가벼운 향부터 느끼면서 코를 천천히 적응시켜 가다가 이제 스월링도 좀 하고 향을 한번 깊게 마시는, 그러니까 살짝 맡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혹시라도 이제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담겨져 있는 술잔을 코 가까이에 댔다가 코가 살짝 마비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 코를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?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약간 입고 있는 옷에 향을 좀 맡으시면 약간 리프레시 되고, 아니면은 약간 커피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에 향을 좀 맡으시면 네, 좀 리프레시 됩니다. 뭐 최근에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런 락잔으로도 많이들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스카치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숙성 연도도 좀 길고 가지고 있는 어떤 향의 스펙트럼이 버번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향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잔들을 이용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,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숙성 연도도 좀 짧고 사용하는 캐스크의 타입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 향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지 않아요. 그래서 향을 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이런 락글라스에 얼음 없이 그냥 따라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여러 가지 타입의 잔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스키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저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 솔직히 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느꼈어요. 이 우리가 지금 오감이라고 하면 이 오감 중에 한 4개, 3개는 이 잔에서 다 모든 걸 갖는 것 같아요. 이제 청각을 제외하면은 시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색깔을 볼 수가 있고, 입에다 넣어서 향과 맛과 또 혀도 촉감을 느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오늘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뭐 칵테일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술의 종류가 있을 텐데, 그 각각의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적절하게 그 풍미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잔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용 잔에 한번 즐겨보시면 충분히 그 풍미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, 주도의 재발견. 이 두 잔은 뭐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잔인데 브랜드 이야기해도 되나? 그럼 리달 글라스인데 그래야 협찬이 들어옵니다. 이 잔이 좀 섹시하긴 해요, 그죠? 잔이 섹시하다는 말은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.